보험회사들은 매우 정교한 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을 측정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측정한 자료 때문에 회사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으며 가끔이긴 합니다만 치명적인 자연재해들을 비롯해서 국가 간의 분쟁 등 각종 요소들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무역센터 사건 때도 많은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일로 타격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올해 자연재해 관련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일본의 각종 재해가 예전보다 빈번해졌고 손보사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의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데 2018년부터 2년 연속 보험 지급액이 1조엔 이상이 넘어갔으며 이는 거대한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원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태풍이 몇 년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매년 온다는 계산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망하는 것이죠. 각종 일본의 대기업들도 엄청난 자연재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만큼 손해보험사들의 계산법은 매년 바뀌고 점점 정교해지며 어떻게든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미국의 큰 금융회사의 보험팀은 한국에 대해 특별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험사별로 코로나 관련 전망이나 예상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죠. 또한 의미 있는 국가에 대한 코로나 관련 분석을 함으로 해서 자회사의 노하우 측정 및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회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는데요. 현재 한국은 8월 말경에 코로나 3차 파고가 온 뒤에 다시 100명 내외 혹은 이하로 확진자가 잦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미국 JP모건의 보험팀은 한 달 전쯤에 한국이 2차 확산이 왔을 때 곧 잦아들 걸로 예상을 하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11월 초에는 감염 숫자가 잦아들 걸로 예측했습니다. 8월 24일경에 그들이 11월 초까지 예측한 숫자는 약 7천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봤는데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확진자가 약 7천 명 정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직 한 달여가 남은 상황이지만 만약 하루에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안정적인 국면을 보인다면 거의 그 숫자가 맞는 것이죠. JP모건은 지난 3월에도 한국에 약 10,0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쪽시계같이 집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3월달보다는 오차율이 10% 정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만 JP모건은 그만큼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결국에는 확진자를 어떤 식으로든 낮춘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흥미롭게 한국과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면서 8월에 확진자가 급상승했다가 현재는 다시 잦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주 멜버른 같은 곳에서는 3단계 봉쇄를 몇 개월째 이어가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거센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처럼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WHO 방역 전문가 데일 피셔는 이에 대해서 호주와 한국이 그래프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한국과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방법은 전 세계의 길거리 모습을 한번 둘러보는 식으로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다른 나라의 길거리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혹은 고향 등 고화질 영상으로 찾아보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개개인이 10분 정도의 창문 밖의 영상을 찍은 것을 갈무리해서 랜덤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여행을 가고 싶고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느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9월 들어 다시 폭발해서 4-5천 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국처럼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카페나 식당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마스크 없이 떠들고 노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데 이런다는 것이 신기하며 한편으로는 왜 확진자가 많은지도 이해가 되는 국면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외국에서는 흔하게 펼쳐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그나 주 영국 한국 대사는 영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 정부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사, 추적, 치료가 한국의 전략이고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그나 대사는 런던 한인 밀집 거주 지역 내에 있는 킹스턴 종합병원을 찾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관계자들 사진을 보면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진상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방역에 대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특히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마스크를 해야 함을 강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도시를 봉쇄해 방역 효과를 본 뉴질랜드도 총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과 사진 촬영을 해 현지에서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런 방역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한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는 한국에 대해서 크게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죽었다 깨나도 한국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외세의 위협이 있을 때 민초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하여 이겨내는 힘이라면서 일본은 특히 정치인들이 리더십이 없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 오랜 기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여러 차례 국토가 외세의 전쟁터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나라를 위협하는 그 어떤 요소라도 이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전 국민이 동시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거리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하거나 턱에 걸친 턱스크만 하는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미국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하는 주도 많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초반보다는 훨씬 더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밀집 장소는 당연하고 길거리에서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존 선진국들이 일 확진자가 매일 적게는 1000여 명에서 많은 경우 10,000명 이상도 나오며 한국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방역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인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4개국 국민 14,2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1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대신에 경제를 잃지도 않고 코로나 방역도 해나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코로나 방역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한국과 동일한 일본은 스트레스만 받고 방역은 잘 안 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대외적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처음 등장한 반가운 지표가 간만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8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며 9월 수출 증가율 7.7%는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가 폭발한 3월부터 8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저유가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며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며 IT 버블, 금융위기 등 과거 장기 부진 시기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지표의 질도 뛰어난 편이라서 더 괜찮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수치들이 등장한 것이죠.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 줄어 코로나19 가장 양호한 증감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총 수출 400억 달러 플러스 일평균 수출액 20억 달러를 동시에 달성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죠. 특히 우리 수출의 1, 2, 3위 품목인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는 23개월 만에 일제히 성장세를 나타내며 전체 수출을 떠받쳤습니다. 앞서 한국의 코로나 수치를 거의 정확하게 맞춘 JP모건은 일본에 관해서도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 2분기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JP모건은 일본은 방역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며 2분기에 마이너스 3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2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로 JP모건의 예상이 또 한 번 정확하게 맞은 셈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상반된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외신이 한국의 달라진 명절 풍경에 주목했습니다. 30일 AP통신은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에는 민족 대이동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경북 의성군의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추석을 앞두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귀향 자체 영상을 찍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귀향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안부를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명절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한 점도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두 매체는 이번 연휴 동안 한국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모두가 여행자재 권고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전 세계가 여전히 주목하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의 협조 가운데 코로나 안정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가을 겨울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